안녕하세요. 청산별고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좀 휴식을 취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잠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전국 투어를 마치고 배터리가 방전이 된 모양이에요. 상당히 피로가 풀리질 않네요. 자, 오늘 제가 잠깐 나온 이유는 바로 그동안 그 전국 투어를 통해서도 그리고 재작년부터인가요?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들나물로 그리고 천연 염색제로 그리고 약초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꼭두선이 때문에 잠시 나왔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그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꼭두선이에 발암물질이 있는데 그 혹시 아시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의외로 꼭두선이의 부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블로그에 한 2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제 한 블로거께서 쓰신 그 글을 한 분은 이제 옮겨 적으신 거기 때문에 딱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일본의 후생성에서 이 꼭두선이에 이제 발암물질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용과 이용 그리고 수출까지도 이렇게 좀 자제를 금지가 아닌 권고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대 200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그 블로그 분의 그 꼭두선이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처음부터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약재로서의 그런 이제 효능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결석과 뭐 암에도 좋고요, 각종 염증에도 좋은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진 그런 약초로 소개를 해주시면서 특히 암세포를 90%까지 이렇게 없애는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밑에 부작용에 일본의 후생성 예를 드셨어요. 그래서 발암물질이 발견이 돼서 이용과 수출의 자제를 권고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이분께서 뭐 일본에 있는 그런 그 연구 자료들을 뭐 스스로 이렇게 검색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 상세 내용을 봤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출처가 어딘가를 제가 한참을 찾았습니다. 뭐 다음이나 뭐 네이버 쪽에 찾았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해서 그걸 그 출처를 찾아냈습니다. 그 출처는 바로 그것도 2004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의협신문이라는 곳이에요. 의협신문. 자, 의협신문은 의사협회 신문이란 뜻이죠. 자, 의사협회는 양의사를 뜻하고요. 우리 한방과 한의사와 이제 이제 구별되는 일반 그 양의사들의 신문입니다. 의협신문. 그분들이 보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뭐 새로운 연구 자료들이 나오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서로 이제 공유하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채널이었는데 그 내용을 그 페이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이런 이 한방과는 상당히 이렇게 대척점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 의료 일원화 그리고 양방과 이 한방의 이 대립이 상당히 심할 때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이 민간 약초들을 이용한 한의학들을 상당히 이제 폄훼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게 이렇게 나와요. 물론 뭐 이제 출처는 이제 있겠죠. 하지만 그 일본에서의 그 이제 자료라는 것이 어떤 뭐 연구의 어떤 컨디션이나 그런 어떤 상세한 자료들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금지도 아니고 권고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추후에 발표된 뭐 금지가 됐다거나 뭐 수출을 금지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이 우리의 그 전통 나물이자 그리고 천연 염료이자 약재였던 우리 꼭두선이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변론을 해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잠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학적인
뚜렷한 목적보다는 한의학을 폄훼하려는 그런 목적이 전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연구 자료가 정말 그 공적인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공식적인 그 연구 자료였다면은 저도 충분히 거기에 동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 뭐 학술지에 발표가 됐다거나요. 아니면 어디 뭐 우리 백과사전에 등재된 것들.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나물과 약초를 알려드리는 주된 목적을 지난 실방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이름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름을 아시게 되면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약초들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떤 블로그나, 그리고 물론 저도 유튜버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좀 많이 떨어져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셔야 될 것들은 바로 이제 나물이나 약초 이름을 딱 치시면 그 밑에 백과사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전에 나와 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어떤 학술지나 어떤 뭐 과학적인 충분한 그 근거를 가진 그런 효능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 블로거나 또는 저 같은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그 개인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효능이나 그 이용 가치들을 상당히 부풀리고 그래서 그 개인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건강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식생활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남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뭐 무슨 약초 하나 먹으면 뭐 무슨 암이 낫는다거나 뭐 한 방에 뭐를 낫게 한다는 이런 사기성 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믿고 따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들의 그 분들의 그 내용들을 뭐 제가 다 보지는 않지만 이제 간혹 이제 추천 영상으로 이렇게 뜨는 것들의 제목을 봅니다. 제목을 보면 물론 저도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뭐 그동안 제가 잘못 소개를 드렸거나 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최대한 수정을 했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요. 했는데 보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지만 저는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전문적인 뭐 학자거나 그쪽 관련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틀릴 수 있거든요. 물론 확신이 드는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절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보여요. 대부분 다 보여요. 아닌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보여요. 하지만 그분들도 계속 저처럼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된 정명을 쓰신다든가 그 약제명을 제대로 표기를 하신다든가 이제 하길 바라는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것들은 저도 조회수가 많으면 좋아요. 그만큼 이제 수익이 그만큼 같이 동반되니까요. 하지만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저는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정말 돈을 벌려면 정말 어느 모 유튜브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많이 정말 거짓말하고 효능 부풀리고 뭐 한 방에 낫게 합니다. 무슨 암은 없애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든지 미혹하고 현혹해서 조회수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 목적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하고 싶질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들의 유튜버들이, 이런 산야초 유튜버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요.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산야초 하시는 분들 보시면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세가 이제 경쟁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뭔가 남들보다 더 이제 차별화된 그런 내용들, 컨텐츠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과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식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남의 손에 내 건강 맡기지 마십시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그 일본 후생성에서 발표된 그 내용을 보면, 이 꼭두선의 뿌리. 자, 꼭두라는 거는 이제 붉은 빛. 우리가 꼭두각시 노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의 이렇게 이제 조종당하는 상황을 꼭두각시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민속 전통 놀이 중에 이제 꼭두각시라고 있잖아요. 그 여자 탈을 쓴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꼭두 빛깔, 꼭두색이 붉은색을 뜻해요. 그래서 이 뿌리를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저도 제 유튜버에 이걸 천연 염색제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물론 약제로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네. 그래서 일본 후생성 발표로는 이 뿌리의 이 붉은 색소, 이거를 이제 우린 그 염료나 약제로 이용을 했지만, 일본에서는 식용 색소로 이거를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식용 색소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발암 물질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발견됐는지, 그리고 그 실험 상황이 어떤 컨디션에서 어떤 조건으로 됐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특정 그 이익 집단들을 위해서 생겨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꼭 그런 제약이나 의료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정치 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사전선거 지금 이제 막 하고 왔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정치 유튜버들 보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어떤 게 맞는지 상당히 이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상대방의 주장도 어떤 것인지 보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진실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 색소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런데 이것도 좀 아쉽고 참 우리 한의학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인데, 이런 것들 민간 약재로도 이용이 되어 왔고, 우리 한의학에서도 예전부터 이용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장화 되다시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의사들도 이제 6년을 공부를 하면서 모든 이제 이 양의학처럼 모든 질병들에 관한 어떤 처방이나 어떤 치료법들을 다 배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런 일반 의료 소비자들이 한의학을 이용하는 패턴들을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침 맞으러 가는 곳, 아니면 보약을 가끔 몸이 좀 힘이 들거나 좀 그랬을 경우에 보약 져먹는 곳,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약초만도 백수십 가지가 되지만, 제가 아는 한, 물론 더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의사 분들께서 약 한 20가지 내외의 약재들만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침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약을 지러 오시는 분들인데, 한약에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십전대보탕을 이제 기본 원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간방 몇 개를 더 뺄 거 빼고 넣고 해서 그렇게들 이제 보약을 위주로 이제 하시기 때문에, 다른 치료 목적의 약재들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의료 소비자들의 이런 패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약재를 다양하게 구비해 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약재들은 이제 대부분 건재들이잖아요. 여기 한 1년 반, 한 20개월 정도가 지나면 약효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종류의 다양한 이런 약재들을 구비해 놓고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의료보험 체계에서 지금 우리 민족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채 5%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계도 좀 많이 각성을 하고, 우리 전통 의학으로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밀리죠, 지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지금 밀려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거의 쓰질 않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지상부 같은 경우에는 나물로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빨간 색소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상부는 이거는 뭐 밀나물이나 뭐 다른 뭐 찔레나 이런 것처럼 생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생나물이 아닙니다. 단나물은 맞아요. 꼭주선이 단나물이지만 생으로 먹지 않습니다. 이건 삶아서 살짝 데치기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독이 없습니다. 이 위쪽은, 지상부는. 그런데 그러면 뿌리에도 있다는데 위에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뭐 금지가 될 정도의 그런 약재가 아니라면 뭐 윗부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례로, 자, 그러면 우리가 꼭주선이를 얘기하기 전에 발암물질의 대명사 하면 뭡니까? 우리가 아주 자주 먹는 나물 중에 하나가 고사리 아니에요? 고사리. 고사리에 그 발암물질 있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남자의 정력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우스운 게 모든 양치식물은 고사리, 곱이 마찬가지. 양치식물은 다 독이 있습니다. 그거 다 알잖아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먹습니까? 그냥 먹지 않잖아요. 일단 삶죠. 묵나물로 먹잖아요. 삶으면서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면서 없어지죠. 다시 말리면서 없어지죠. 자, 말렸던 걸 이제 겨울이나 이듬해 봄에 먹습니다. 다시 또 불려야 되잖아요. 불리면서 또 빠지죠. 그리고 다시 또 끓여야죠. 끓이면서 빠지죠. 또 우려내죠. 우리면서 빠지죠.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자의 뭐 정력을 떨어뜨린다는 것도 그것도 오해가 있는 게 스님분들은 고기를 드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를 먹는 목적은 단백질이죠. 나물 중에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고사리예요. 그리고 고기 식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드셨던 거지 남자의 정기를 떨어뜨리려고 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나물이자 약초인 이 꼭주선이에 대해서 한 번에 이렇게 매도당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없어져야 될 우리의 그 눈밖에 우리의 사랑을 받던 우리의 들나물로서 약초로서 효능이 우리가 멀리 할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연구 자료들 그 이후에 나온 것들 있으시면은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근거 자료가 의협신문이 아니라 어느 뭐 다른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든 거라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 의협신문 그 해당 이 꼭주선이에 대해서 그 나온 걸 보면 그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또 한약을 먹어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들 그런 것들도 취합을 한다고 그래요. 한의학에 대해서 아주 이 옥죄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보이는 바로 그 신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꼭두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런 SNS나 이런 걸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 우리가 산야초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산야초 입장에서 좀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자료를 찾아보는 그런 노력은 최소한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왜냐하면 집단 지성을 제가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제가 아무리 남을 이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합치는 것보다 제가 못한대요. 몇 분만 합치셔도 저보다 오히려 더 나으세요. 그리고 제가 뭐 모든 산을 다니고 모든 뭐 약초나 나물들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유튜버 분들 걸 보면서 또 배우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못 봤던 자료들을 또 이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 또 알려준 자료들이 또 알아보니까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서로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배격해야 될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조회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효능을 부풀릴 대로 부풀려서 정말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건강과 식생활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지 남의 손에 맡기시면 안 돼요. 검색만 해보시면 되잖아요. 검색만. 이름은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꼭두선이 한번 쳐보십시오. 꼭두선이 포털에다가 다음이나 네이버 뭐 이런데 꼭두선이 4글자만 치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추리란 말이에요. 추리라고. 제일 공신력 있는 사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책 있죠. 공신력 있는 책이나 또는 국가수목원이나 뭐 그런 종지식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그 한의학 그 예전에 책에 나왔던 우리 한의학은 경험의학입니다. 임상의학이고요. 이 수천 년을 내려온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뭐 어디 뭐 출처도 알 수 없는 뭐 한 줄의 리포를 가지고 우리가 수천 년을 이어온 이런 효용에 대해서 한 번에 우리가 이걸 무시해버린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 우리 이런 사냐초 하시는 여러 유튜버 분들도 좀씩 좀 각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꼭두선이에 대한 제 변명이 변론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의 자료들 혹시 뭐 확실히 뭐 어떤 연구 결과가 제대로 이제 발표가 돼서 금지를 시켰다거나 어떤 연구 기관인지 어떤 컨디션인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건강은 남의 손에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더 이상은 돌아다니기 힘들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는 좀 쉬고 다음 주부터 조금씩 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록이 푸르른 완연한 봄입니다. 여러분들 식생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아마 막바지에 왔을 겁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날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여러 유튜버 분들의 이런 전국의 이런 생생한 영상들 보시면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고요. 오늘 저녁 9시에 생방이 있는데 오늘 생방은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컨디션으로는 생방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